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박근혜 리스트라는 게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말이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뉴스가 요 며칠 사이에 전해졌죠. 근데 이번에는 김민지 기자 새로운 내용이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친박 신당인 우리공화당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옥중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우리공화당의 인재를 영입할 인사를 한 50명 정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유일하게 면회에 접견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중간에서 이제 전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좀 전달하고 영입 인사들을 구성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교감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또 저희가 하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한 이래 대통령과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저희 당의 당원 1호가 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서는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영입하세요라는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게 50명이다. 그럼 그 리스트 안에는 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화면에 등장할 겁니다. 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했던 인물이죠. 또 하나, 이병석 전 의원, 그리고 김태환 전 의원,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등등 해서 50명이라는 거예요. 이 50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친박 진영 인사라는 거, 두 번째 대구 경북 인사라는 거, 세 번째 박근혜 정부에서 김재수처럼 관료를 지낸 사람이라는 것 해서 50명이라는 겁니다. 옥중 영입 리스트, 김인희 의원께서는 정말 사실일까요? 알 수 없죠. 저거 사실 여부를 아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만 알 텐데,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니까 유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이제 사실 확인이 어렵죠. 사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제 경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19대 국회 때 제가 잠깐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소위 그때도 이제 친박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친박 실세라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직접 휴대폰 전화도 하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옆에서 가만 보니까 눈치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친박 실세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그 문고리 3인방 있잖아요. 비서관 3명. 네. 그 사람들하고 통화가 되면 친박 실세인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과연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조금 갸우뚱합니다. 갸우뚱하다. 재미있는 얘기하면 그 문고리 역할과 어찌 보면 최순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려면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공천 과정이나 비례대표 선정하는 과정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게 뜻입니다 하고 만약에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 이제 진박 감별을 하고 나왔을 때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실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럴 가능성이 과거 지금 말씀처럼 문고리들이 장악했을 때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으면 혹시 그럴 위험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그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용이 상당히 조금 더 좀 구체적이에요. 자, 봅시다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치소 내에서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책의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를 좀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하게 이 인사도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얘기라면은 하 국장 약간 좀 내용이 좀 구체적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유영하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또 하 국장께서 통화 전문가십니다. 근데 이제 유영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 장명도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결국 유영하 변호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 때는 매우 말을 아낍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보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에 뭐 입당할 거다 그런 얘기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건 분명하게 그럴 리가 없다. 출당을 당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네. 우리 공화당에 그러면 입당합니까? 그거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장명도 시키고 가려고 했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언론인이 물어봤을 때는 친한 지인이 얘기한 사람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냥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편한 상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 확실치 않은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 공화당으로 나중에 만약에 뭐 공천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서 많은 표가 얻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냐. 이 얘기는 내년 초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한마디 이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예.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 좀 이렇게 하고 이걸 염두에 고려를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게 이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요. 지난번에 박찬호나 이국종 나왔을 때 그분 다 부인했어요. 아니다. 네, 아니다 그랬거든요. 영입한다고 그랬을 때. 근데 이분들이 언급되는데 이분들이 며칠 내에 과연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하는지 보면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 말에 신뢰성이 있는 점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근데요. 이제 막 우리 공화당이 요즘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천막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이런 영입 리스트 문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김민지 기자, 우리 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을 흔들기 시작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공화당이요 내년 총선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포섭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원진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섭했다고 해요. 어허. 우리 공화당이 후보를 내면 영남권, 수도권에서 한국당이 단 한 석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는 김영남 의원님 약간 겁나십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한 석도 못 얻게 한다는데요, 한국당. 아니, 그리고 한 석도 못 얻으면 그 의석은 누가 다 가져가겠어요? 민주당.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민주당 도와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죠.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 상정된 선거법이 정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는 우리 공화당이나 한국당 그리고 또 뭐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에서 또 분화되는 새로운 정당하고 역할 분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왕창 늘어나는 선거법이 정말로 실시가 된다면 네. 뭐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파 진영에도 정의당과 같은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 필요해지거든요. 네. 지금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된다면.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 분담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역학관계에 따라서 선거 구도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구에서 글쎄요. 근데 조원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조원진 의원 지역구와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지역구에 출마를 시킨다. 약간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 싶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요.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한 뒤밖의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가 박근혜 이 탄핵에 찬성했던 영남 의원들 지역구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영남 의원들 지역구에는 반드시 우리 공화당 후보를 출마시켜서 낙선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닌다. 홍문정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비박계 중진 의원이 전했습니다. 자, 우리 현 부위원장께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좀 저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 출마시키겠다는 건 모든 정당의 목표입니다. 정당을 만드는 분들이 출마 안 시키겠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하죠. 한석도 당선 안 될 것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정당이 나왔을 때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독자 생존보다는 지분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독자 생존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최대한 출마시켜서 비례대표도 많이 하고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안 하거든요. 그건 어찌 보면 약간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뭔가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볼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장 말씀하시죠. 예, 실제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얼마나 자유한국당에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낙선을 시키는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친박 세력 쪽, 즉 국민들 사이에도 친박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10%, 20%를 빼간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지표를. 그런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 수도권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못 시키나 이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나오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올해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올해 성탄절 특사에 좀 내보내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게 하면 지금 현재 보수 야당이 분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카드로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한 어떤 내년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든 아니면 밖에 나와 있든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변수가 크게 되든 작게 되든 어쨌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 구도랄까요? 그런 게 만들어졌다. 이게 한국장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국회에서는, 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김민지 기자 국회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예정대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이제 분위기 지금 스케치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신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좌석을 좀 보시면요. 민주당 의석에 곳곳이 조금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지도부 일부 의원들을 데리고 광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대신에 민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이 말하는 협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조금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그 시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 아파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요. 대회 준비 상황을 챙겼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래도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건 상식 수준의 예의도 없음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는데요. 글쎄 어떻습니까? 이거 좀 너무 민주당이 좀 바른미래당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의석수가 작은 정당 중에 정의당처럼 확실하게 민주당 편을 들면 저러지 않을 텐데 바른미래당은 입장이 좀 애매하거든요. 한국당 편이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양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민주당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은 그리고 또 바른정당 출신들은 왠지 한국당하고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편을 들면 우리가 좀 챙겨줄 텐데 바른미래당은 애매하니까 보통 지도부들은 타당의 대표 연설도 빠지지 않거든요. 참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다 예의상 참석해 주죠. 왜냐면 자기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도 다른 당 지도부들이 빠지지 않거든요. 자리 이석을 안 하거든요. 그냥 국회의원들은 몰라도 지도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광주를 간 거로 봐서는 확실히 민주당에게는 바른미래당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논란을 빚은 바 있었죠. 잠깐 듣고 오실까요? 아니, 저는 그 사람하고 자꾸 엮이는 게 좋지 않은 게, 거기 소수정당이잖아요. 저는 그 일당의 그 수석 대변인인데, 뭐냐면, 이 사람은. 그쪽도 아니, 미니정당이고, 그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데, 근데 자꾸 이렇게 이분의 특징이. 당까지 디스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서 자기 몸값 올리려고 하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이제 약간 좀 이제 바른미래당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처음 불참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지난 3월에 김관영 원내대표 시절에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그 시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 연설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는 광주에 있었죠. 위원장님, 이거 왜 지금 민주당, 바른미래당 대표 연설하는데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요, 지금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황교안 대표나 손학규 대표는 참가한 적 없어요. 원외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원외니까 참가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저 안에 못 들어가죠? 원외니까 아예 들어가고 싶어도. 황교안 대표는 계속 어쨌든 민생 투어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 간 게 단순히 이제 어떤 행사 때문에 간 게 아니라요. 지금 광주 앞에도 아까 광고 나오던데,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당의 어떤 그 수영대회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이해찬 대표님이. 예. 그리고 사실 여기에 북한이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살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예. 하국장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니, 이제 저기 바른미래당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김영남 의원도. 예. 한쪽은 보수 쪽, 한쪽은 진보 쪽이거든요. 국민의당이 조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진보 쪽이라면 또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이제 원래 미래당 쪽에서 이제 양쪽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김관영 의원은 진보 쪽이잖아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은 보수 쪽이거든요. 양쪽 대표가 어느 쪽에서 나오더라도 다 참여를 안 했다. 이거는 작은 정당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